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비즈니스 협회 최일식입니다. 지금부터 10월 달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일찍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오늘 강의 때 꼭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들은 꼭 강의 때 최대한 좀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음소거를 하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소거하고 비디오도 뭐 불편하시면 안 켜고 들어오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강의해 주시고요. 질문이라든지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바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일식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식을 좀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일식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네요. 최일식이고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최일식을 검색해 보시면 저 작가 파일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제가 뭐 집필한 책들이 몇 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 파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던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시던 이 교재처럼 돼 있는 그 강의 교재에 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소개들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좀 좋은 내용으로 해외 온라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국내 온라인과 해외 온라인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해외 온라인에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고 해외 온라인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기억에 남으신다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사단법인 글로벌 비즈니스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뭐 온채널이라든지 온라인 유통센터 그리고 온유비즈 협동조합 구매대행 협회 등등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셔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때는 일반적으로 국내 온라인과 해외 온라인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비교 분석도 해드리고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파트는 최근에 핫한 국내 아이템과 최근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라든지 그런 한국 판매자, 해외 판매자 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실제 좀 보여드리는 시간도 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해외 온라인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도전하실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도전할 수도 있고,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에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좀 좋은 아이템을 또 가지고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자체 생산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도전을 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좀 잘 이해를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창을 좀 많이 띄워놨더니요, 어, 매일 오는 소리가 나길래 잠깐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강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제대로 하는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어, 제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맞춤형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한 번도 아직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채팅창에 0을 좀 쳐주시고요. 나는 국내 온라인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채팅창에 1을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해외 온라인까지도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2를 좀 한번 남겨보실까요?
1이 많으시고 2도 있으시고 미숙님 반갑습니다. 1, 국내 온라인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리고 초보분들도 좀 있으시고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좀 더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강의에 맞춰서 제가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실제 오늘은 온라인 창이라 이베이 창, 아마존 창을 보면서도 실제 아이템도 다 보여드리겠지만 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 속도와 추이 그리고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대한 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 준비해서 국내에서도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거고요. 해외 온라인에서도 또 더 큰 시장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국내 온라인과 해외 온라인 지금 2024년도까지 어떤 전자상거래 추이와 예상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전자상거래 성장 속도를 보면은요, 항상 예상해왔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해왔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성장 추이보다는 조금 더 빠를 걸로 예상합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어떤 추이입니다. 이런 성장 추이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여기 2000년도 1분기까지 이 전자상거래 우리 온라인에서 쇼핑, 온라인이라는 어떤 온라인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모바일 컴퓨터가 됐든 휴대폰이 됐든 온라인으로 기반하는 그런 일렉트로닉 커머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매나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 커머스,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전자상거래. 이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한국은 벌써 이제 30%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 30%대에 육박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세개를 구매하면 그 중에 하나는 온라인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이 전자상거래 통계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3조 3천억 시장부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이제 159조가 나왔으니까 2001년도에 3조 3천억에서 159조는 이게 수십 배 이상의 어떤 시장이 성장한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 성장 추이가 좀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과거보다 이제 최근에가 훨씬 더 급증하고 있죠. 이 성장 추이 자체가.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국내 온라인의 이제 매출 추이인데요. 네, 국내 온라인의 매출 추이인데요. 혹시 새로 접속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스피커는 조금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국내 온라인 자료인데요. 이 국내 온라인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국내는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이 너는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한 5,300명,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집계하기를 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고 팔고 이게 구매를 하는 소비자의 어떤 어, 소비자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았을 때 약 3천만 명 정도를 소비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3천만 명이 소비자라는 것은요. 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온라인을 접속 못 하시는 분들 빼고 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 결제 능력이 없는 친구들 빼고는 거의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감소를 하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형태에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 온라인이라는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형태는 거의 다 들어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포화 상태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소비자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내 온라인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저희 우리나라 국가 전체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159조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가 192조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 다음 연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뭐 반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계 된 매출은 187조가 나왔습니다. 187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2022년도. 작년 2022년도에 매출액이 206조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출 추이가 10% 이상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 이상대로 이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생활화가 되면서 이 전자상거래를 쇼핑하는, 전자상거래에 접근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간단 결제 시스템이라는 이렇게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등록해 놓는다든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이런 간단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날개를 달아주었고요. 하나가 더 있네요,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조금 실제 존재하는 상품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유무형의 상품, 뭐 쿠폰이라든지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라든지 교환권이라든지 뭐 케이크 교환권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유무형의 상품 자체가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형태에서 이제 카테고리별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2023년도 8월 달 자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2023년도 8월 달 자료고요. 여기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 여러분들한테 조금 앞으로 유용한 카테고리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에서 약간 라이징 스타 떠오르고 있는 카테고리는 이 애완용품 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완용품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 2, 3년 전부터도 이제 특강 때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애완용품 관련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시장에서도 과거에는 그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계청의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애완용품 카테고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완용품 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또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망할 걸로 보여지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특히 화장품 카테고리가 지금 증감률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걸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화장품 시장이 코로나 때는 이 화장품 시장이 죽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죽었던 시장인데 이 화장품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런 여파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고 좀 확실하게 보여지는 어떤 이 쇼핑 지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월별 이렇게 국내 온라인 매출 추이인데요. 이 매출 추이를 통해서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작년도 1월부터 저작년 12월, 작년도 1월부터 작년도 12월까지의 매출액이고요. 매출액 이 정감 추이입니다. 정감 추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래 2023년 8월 달까지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는 8월 달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는요. 요 추이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음, 2022년도에 보시면은 매출액이 약 206조, 205조 정도가 나왔나요? 매출액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있군요. 206조의 매출액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온라인 매출 정감 추이를 보시면 월별 정감 추이를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 확인을 해보면은 원래 국내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약 220조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약 한 8에서 12%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제 예상에는요. 8에서 15% 사이 성장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와보면 확실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10% 이상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 이상 성장이 나올 것 같고 최소 220조에서 230조 중반까지도 나올 수 있는 매출액 추이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쇼핑몰이라는 규모가 국내에서도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쇼핑몰 사업자들이나 온라인 진출은 필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퀴즈 맞히시는 분한테는 뭐 제가 상품을 드리거나 혜택을 드리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존의 매출액은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전체 아마존 그룹 전체 합쳤을 때. 그리고 이베이의 매출액은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채팅창에 한번 쳐보실까요? 어,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상치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강의 교재에 제가 좀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어렵습니까? 그냥 지금 채팅창 반응이 없으시니까 제가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한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10병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단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약 200조가 좀 넘는 어떤 그런 매출액인데 10경이면은 어마어마한데 세계 경제 매출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답변을 주셔서 이제 이 정도로 커질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자료는 좀 몇 년 전 자료고요. 요 자료가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 지금 현재 이베이 코리아에 돼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이베이의 거래액은 739억 달러라고 이렇게 1년간 총 거래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간 이베이에 상품이 등록돼지는 게 17억 건이 등록이 됐고요. 이베이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1억 3,4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가 3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모든 소비자 합친 것보다 이베이 하나가 한 4배 이상 큽니다. 4배 이상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국가가 190개국에서 소비자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지금 금액을 지금 환율로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0조 정도 시장이 나오더라고요. 100조 정도. 100조 정도 시장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석사님 162조라고 해주셨는데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베이 마켓은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시장 전체 합친 거, 뭐 오픈 마켓도 있을 것이고 쇼핑몰도 있을 것이고 종합몰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작은 몰도 있을 것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을 것이고 지마켓 옥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몰에 전체 합친 쇼핑몰 전자상거래 매출이 약 200조가 좀 넘어가니까요. 그게 반 정도의 매출액이 이베이 마켓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정확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마켓 한 10개 진출하는 것보다 이베이 하나 진출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베이도 어마어마한 어떤 마켓이지만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 아마존이란 마켓은 더 큰 마켓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존의 매출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한 회사에서 아마존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까지도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 떠서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한 아마존 매출액인데 아마존 매출은 이베이 매출보다 약 5배 이상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아마존 전체 그룹 매출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마존은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500조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조 이상의 매출액이. 그러면 물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재팬, 아마존 미국, 아마존 유럽, 뭐 아마존 호주, 뭐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아마존 전체 마켓의 매출이긴 하지만은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500조 이상의 시장이라는 거죠. 500조 이상의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이 약 206조, 그러니까 200조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모든 온라인 마켓 다 들어가는 것보다 아마존 하나 들어가는 게 더
크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어, 어떤 시장의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파트는 무엇이냐? 여기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이 국내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더 이상 소비자가 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더 이상 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요. 같은 카테고리에 같은 물건을 팔았을 때 일정 소비자는 고정적으로 존재하고 그 소비자들을 뺏어오거나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글로벌 마켓들,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이런 글로벌 마켓들은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커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이나 도전은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자가 제가 약 3천만 명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라고 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는 73억 명 이상의 인구가 존재를 합니다. 73억 명 이상의 인구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3천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약 3천만 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해외 직구가 가능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해서 뭐 이베이 가입해서 물건을 사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1번가에서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마존에 가입해서 물건을 산다든지 뭐 아니면 유럽에 있는 뭐 마켓에 가입해서 산다든지 중국에 있는 마켓에 가입해서 물건을 산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직구라고 부르는데요. 직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다이렉트 직구가 가능한 인구는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는 한 300만 명,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해외 직구가 가능한 어떤 그런 인구는. 그래서 자국 내에서 전자상거래 쇼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해외 직구가 가능한 인구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어, 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봤을 때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은 1억 명이 넘겠죠.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이 자국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구는 거의 20억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20억이 넘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본 걸 찾질 못해서 향후에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 또 나중에 특강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국 내에서 쇼핑하는 인구는 많지만 이런 어, 국가와 국가 간에 쇼핑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쇼핑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앞으로도 점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일상화가 안 된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는 국가들의 그 인구가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전 세계인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켓에 대한 어떤 공략은 필수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해외 물류 시스템들이 많이 망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이 항공 운행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류 자체도 이렇게 마비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존 시장이나 이베이 시장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하고 또 판매 추이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은 것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남으신 어떤 판매자분들과 사업자분들이 매출액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 4년 전에 보던 그런 또 알고 계시던 셀러분들 또 지금 또 판매량이 너무 좋고 특히
몇몇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셀러인데도 불구하고 이 매출액이 월 매출액이 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까지도 치는 그런 셀러들도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강의 준비하면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 글로벌 시장은 통하는 시장이라는 또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저의 경우도 이제 다시 전문적인 판매할 아이템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여서 저도 이제 판매량 전문적으로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 제자들하고 다시 도전을 하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구용으로 판매를 굉장히 제가 좀 많이 하고 테스트용 판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판매를 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준비까지도 저도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년 전반기나 내년 후반기쯤에 어느 정도 아이템을 다 공개해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매출액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좀 공개를 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되게 이제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누군가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진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글로벌 마켓은 계속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마켓들 중에서도 오늘 강의 때는 아마존과 이베이, 이베이와 아마존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건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뭐 쇼피라든지 라자다라든지 뭐 그리고 뭐 q10이라든지 이런 마켓들도 존재를 하고 이제 중국 쪽에 어떤 뭐 타오바오라든지 뭐 이런 마켓들도 그러니까 알리바바 그룹에 있는 마켓들도 존재를 하고요. 뭐 러시아로 가면 뭐 오존 같은 마켓들도 존재를 하고요.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 쪽에 있는 또 빅마켓들도 또 몇 개가 있고요. 이런 되게 다양한 마켓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 우리나라하고의 소비 수준이 좀 맞는 국가에 진출을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소비 수준과 좀 차별화되는 국가에 진출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 수준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마켓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선택을 할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템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소싱을 할 수 있는 소싱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마켓에 대한 어떤 리스팅 능력, 상위 노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특정 매출이 나오는 마켓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어떤 소득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마켓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보니까 이 마켓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베이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베이와 아마존 마켓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를 하지만 이베이와 아마존 둘 다 이제 미국과 유럽 쪽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에 기본적으로 이 중심층, 전자상거래의 주요 소비층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소비층을 이루고 있는 그룹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봉 1억 이상의 어떤 그런 소비자분들이 이 가장 주요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매입하는 어떤 단가라든지 그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장의 어떤 소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상품들을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되어집니다.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어떤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가의 상품으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지만 이 중산층 소비자들 같은 경우엔 저가를 하나, 두 개는 사볼 수 있을지라도 저가를 중심으로 소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가가 노출이 좀 더 잘 되다 보니까 뭐 저가가 안 되면 가격 경쟁이 안 돼서 못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초보분들이나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팔았을 때 이런 소비 수준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마켓들에서는요, 한국의 이상의 어떤 가격으로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지
제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한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요. 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어떤 아이템 사업을 하는 사람들, 판매를 하는 입장 또는 유통을 하는 입장 또는 수출, 글로벌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강의를 이해하기가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제 해외 시장을 통해서 어떤 뭔가 아이템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아이템을 어떤 마켓에서 올렸을 때 내 아이템을 노출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노출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뭐 한국에서 유명했던 마켓 중에 하나인 오픈 마켓 중에 하나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마켓은 G마켓이라는 곳인데요. G마켓이라는 곳에서 제가 연말에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홍삼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홍삼. 지금 혹시 오늘 강의가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아니고 예전에도 제 강의를 들었다라면은요. 오늘 강의 때 나오는 아이템들은 기존 강의에서 조금 제가 알려드렸던 아이템 공간은 조금 다른 아이템 군으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홍삼이라는 아이템은 G마켓에서 검색을 했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파워 상품 먼저 눌러보세요. 그리고 좀 내려보면 오늘의 상품이에요. 등등이 나오는데 정말 파워 상품이고 정말 먼저 둘러봐야 될 상품일까요? 돈 내고 광고했을까요? 정말 파워 상품이다. 1번. 아니다. 돈 내고 광고했다. 2번. 지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답변을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정답이 바로바로 다 나오시네요. 한 분도 안 틀리시고 다 맞추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광고 영역입니다. 파워 상품도 이렇게 광고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광고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둘러보세요 아이템들도 이렇게 광고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의 상품이에요도 이렇게 광고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온라인에서의 이 노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G마켓 옥션 11번가 뭐 인터파크 이런 오픈마켓의 시스템은 약간 과거 형태 이 시스템 구조 노출하는 시스템 구조가 과거 형태라기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을 했던 광고 엔진형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엔진형이라는 것은 광고를 근 아이템들이 상위에 노출되는 거죠. 이것도 광고 영역이고요. 광고 영역, 광고 영역, 광고 영역, 광고 영역. 실제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매량하고 추이가 돼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부터가 실제 판매량과 최근의 활동 지수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판매를 잘하면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3분의 1, 이 스크롤의 3분의 1 이상이 광고 영역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마켓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광고 엔진형의 노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마켓들은 여러분들 이해 쉽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요. 키워드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키워드 부분을 제외하고는 올라가 있는 이 상세 페이지가 올라가 있는 상세 페이지가 통이미지 형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글자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미지화로 되어 있어서 이미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올라가 있는 형태는 왜 그러냐면요. 광고 엔진형이라는 광고 엔진형으로 노출 시스템이 결정되어지는 마켓들은요.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AI 시스템이나 이런 형태로 인해서 서치 엔진에 의해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이제 광고가 나오는 영역과 실제 판매량이나 어떤 노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이쪽에서 이제 걸고 있는 올릴 때 공동구매냐 일반 오픈마켓 등록이냐 등등 과거의 이름인데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올라갔을 때 판매량 추이라든지 이 시스템이 집계를 하는 그 점수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이 상세 페이지에 어떤 특정 정보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통이미지와 키워드 그리고 판매량 이런 것들 노출에 의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마켓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요. 해외 온라인 마켓들은 약간 다르다라는 겁니다. 해외 온라인 마켓들은 어떻게 다르냐면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하다 보니까 홍삼을 영어로 정확하게 이것을 한국 거를 좀 보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키워드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코리아 레드 진생이라고 이제 한국 홍삼을 이제 검색을 하려고 이베이에 들어왔는데요. 이베이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홍삼에 대한 연관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연관 키워드들이.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이 한국 홍삼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제품을 현재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 키워드가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누르다가 마우스가 조금 움직여졌나 봅니다. 그냥 이 제품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홍삼이라는 제품을 검색을 했는데요. 코리안 레드 진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코리안 레드 진생으로 검색이 되어지는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광고로 잡혀져 있는 영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광고로 잡혀져 있는 영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요런 고려 홍삼정 이건 한국에서 제가 많이 못 봤던 건데도 지금 좀 잘 요런 어떤 제품들은 광고를 1도 안 했습니다. 광고를 1도 안 했고요. 지금 이거는 프롬 사우스 코리아로부터 출발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부터 출발한 상품입니다. 한국에서 바로 해외로 팔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스폰서드라고 보이십니까? 스폰서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 이베이에서 노출이 좀 더 잘 되게끔 광고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 광고가 한국에 있는 오픈마켓의 광고랑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한국에 있는 오픈마켓에 있는 광고는요. 내가 이 광고를 거는 순간 이 물건이 팔리든 팔리지 않든 상관없이 광고비가 나갑니다. 광고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베이에 있는 이렇게 노출을 좀 더 잘 시키려고 하는 이런 스폰서드가 이제 걸려 있는 이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에 있는 광고들은요. 물건이 팔렸을 때만 내가 광고비로 측정해 놓은 퍼센테이지만큼 떼갑니다. 물건이 판매가 됐을 때만 광고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엔진 자체는요. 광고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검색 엔진 최적화 시스템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색 엔진 최적화 시스템으로 나오는데요. 그 검색 엔진 최적화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어떤 궁금한 게 있어. 뭐 그래서 뭐 보라색 국화의 꽃말을 알고 싶다. 그러면 보라색 국화 꽃말을 치면 보라색 국화의 꽃말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가장 적합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묻는 거에 적합하게 보여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 마켓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출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런 검색 엔진 최적화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요. 이 광고 시스템은 좀 나중에 붙였습니다. 나중에 붙였습니다. 광고 시스템. 좀 더 노출이 잘 되게 하는 시스템은 나중에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온라인의 노출 시스템과 해외 온라인의 노출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나 글을 좀 상위 노출시키는 것을 전문 용어로는 SEO라고 부릅니다. 저는 영어를 좀 잘 못하다 보니까 혹시 발음이 안 좋거나 영어가 좀 틀리거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까지의 마켓들은
어떤 광고비를 잘 써서 아니면은 특정 어떤 광고를 효율적으로 해서 노출을 잘 시켜서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고 상세 페이지 안에서 이제 고객의 설득 시스템이나 훅을 거는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잘해서 어떤 성장을 했던 것이 굉장히 어떤 노하우나 중심적인 노하우였다라고 치면 해외 온라인은 근본적으로 이 해외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 맞게끔 리스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판매를 더 잘하기 위한 노하우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좋은 어떤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좀 짚고 넘어갔고요. 아이템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도 좀 찾았던 아이템들도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지금 요 아이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홍삼정 365라는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이 지금 79.90불이고요. 뭐 몇백 개 이상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79.90불이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약 한 10만 7천 얼마 정도에 약 10만 7천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만 7천 원 정도에 팔리는데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소싱을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템은 제가 좀 알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그냥 홍삼정 369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쳐보면은 요 아이템입니다. 요 아이템. 요 아이템입니다. 지금 요 아이템입니다. 요게 단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2만 9천 원일 때도 있고 지금 500원이 올랐네요. 제가 며칠 전 봤을 때보다. 어쨌든 요 아이템 같은 경우 29,500원에 배송비가 3,500원이니까 33,000원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33,000원에 매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10만 7천원에 팔았으니까 해외 배송비하고 수수료를 빼더라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아이템들 지금 이제 해외에서 잘 팔고 있는 어떤 국내 셀러들 이분 또 아마 한국 셀러로 보이는데요. 아, 이분 또 한국 셀러네요. 이분은 이제 로케이션에 원칙적으로 이제 로케이티드 인이라는 이 부분에는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는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은. 근데 이분은 되게 몰라 이 부분을 되게 마케팅처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코리아 패스트 shipping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패스트 shipping은 해외에서는 여기 위에 보이는 익스퍼다이드 shipping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해외로 나갈 때 뭐 우체국 상품으로 따지자면 EMS 같은 거. 그리고 과거에 이제 TV에 선전 나왔던 상품 뭐 페덱스라든지 DHL이라든지 뭐 UPS라든지 이런 특성 아이템. 그러니까 국내로부터 해외로 발송이 나가는 되게 빠른 배송 시스템으로 보내는 그런 어떤 배송 수단을 조금 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되게 빨리 나간다라는 걸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아마 특송사를 통해서 해외로 발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온라인 최저가라든지 물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요, 이런 소식 라인 같은 것들이 온라인 최저가나 도매상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소식 라인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도매상이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그런 소식 라인도 존재를 하고요. 좀 다양한 소식 라인이 존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이 좀 인터넷 문화가 빨리 발달하고요. 전자상거래가 좀 빨리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매 시장과 온라인 시장의 차이가 많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총판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파는 그 가지고 오는 가격보다 인터넷 최저가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마켓에서 이 판매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쿠폰 같은 것들을 그 마켓 자체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에는 이 온라인 도매상이 가지고 오는 가격보다 인터넷 최저가의 가전제품이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형태는 이제 유통의 시스템이나 유통의 이 경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하거나 뭐 컨설팅을 해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최저가로 물건을 샀어도 해외로 팔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결정적인 건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는 전자상거래 마켓들의 이 노출 시스템과 해외에 있는 전자상거래 마켓들의 노출 시스템은 다르다.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국내 온라인에서 가장 큰 매출을 나오고 있는 것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해외 이런 검색 엔진 최적화, 이베이 엔진 최적화에서 이렇게 노출 시스템이 나오는 형태를 반영을 시킨 마켓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이런 노출 엔진 시스템의 혁신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 온라인에서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창업 교육이라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신규 사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수단, 창업의 수단, 또 유통의 수단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색 엔진 부분에서도 이런 글로벌한 시스템인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시스템으로 나오도록 노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존 오픈 마켓보다는 이 판매자가 내야 될 수수료를 좀 파격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또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급성장시킨 요인이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국내 온라인의 노출 시스템과 해외 온라인의 노출 시스템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런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잠깐 보여드린 것은 이제 이베이라는 마켓인데요. 이베이라는 마켓 말고 또 우리가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아마존이라는 마켓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러면 이베이와 아마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를 조금 제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셀러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차근차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중간중간 채팅창을 보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좀 최대한 해결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는 1강과 2강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1강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2강까지 해서 오늘 이제 9시 30분 전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일찍 끝내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끝나고 질문할 게 좀 많다, 좀 궁금해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강의도 끝내놓고 여러분들 질문 또 해결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생길 경우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베이하고 아마존 마켓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볼 건데요. 결정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아마존 마켓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템들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좀 잘 팔리고 어떤 것들이 좀 나가는지 좀 추이 같은 것들을 미리 강의 준비를 해서 이제 아마존 창을 띄워놨는데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이 창은 아마존 창이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선스크린이라는 코리안 선스크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선크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선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선크림, 얼굴에 이제 햇빛의 자외선 차단하는데 바르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선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외에서 정확한 어떤 단어는 선스크린입니다. 선스크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최근에는 이제 선크림을 치더라도 이 선스크린 제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색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대로 된 어떤 선스크린이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와 선크림을 쳤을 때 검색량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크림이라는 어떤 제품을, 한국 제품을 해외로 올린다라고 쳤을 때는 이제 정확한 키워드인 선스크린을 사용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노출도 잘 되고요. 훨씬 더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또 보실 때 지금 이 키워드가 그냥 일반적인 키워드입니다. 한국의 그냥 우리나라 말로 선스크린인데요. 코리안 선스크린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SPF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에는 이 SPF 지수를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해외 화장품 제품에서는요. 근데 이제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뭐랄까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좀 저렴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원인이 좀 있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이라는 국가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도 많지만 화장품을 제조 생산하는 그런 제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료사부터 시작해서 제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생산하고 이 브랜드를 내는 데까지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고요. 뭐 한국 콜마, 코스맥스 등등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시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화장품, 한국 브랜드나 한국의 로드샵 브랜드가 원가 대비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해외에 있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똑같이 한국에서도 OEM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OEM으로 생산을 했을 때 이 글로벌 회사들이 이 원가 대비 소비자가를 책정하는 게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이 로도사 브랜드라든지 일반적인 브랜드들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가에 뭐 판매를 뭐 만 원에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글로벌에 있는 그런 어떤 유명 브랜드들이나 그런 화장품 회사들은 똑같은 원가에 소비자가가 막 3만 원, 5만 원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화장품이 해외의 어떤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라는 것이 십수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한 지도 해외 온라인 판매를 한 지도 십수년이 됐는데요. 10한 4, 5년이 됐네요. 제가 해외 온라인 판매를 한 지도.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와 제 제자들이 한국의 이름 없는 브랜드를 해외 온라인 마켓에 제가 1위를 만든 경력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한국의 화장품들을 해외로 많이 팔았습니다.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취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27년도인가 화장품 컨퍼런스의 해외 온라인 판매 마지막 강의를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의 화장품들이 해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해외로 많이 팔고 있는데요. 뭐 스킨 천사라든지 뭐 기타 브랜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혹시 이 화장품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제품이네요.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 요 제품이죠. 그죠?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경우는 뭐냐? 자, 노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출 시스템은 이베이나 아마존이나 똑같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베이의 노출 시스템이 전 세계 글로벌 몰들에서는 가장 뭐 기본이 됐습니다. 그럼 이베이의 노출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더 발전시킨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아마존 시스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마켓에 지금 생기고 있는 마켓들이 지금의 글로벌 마켓들의 추이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쇼핑몰들을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빅마켓에 비해서 빅마켓은 당연히 그냥 모바일 같은 경우에 그냥 연동을 해버리면 되니까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있고요. 뭐 동남아시아 쇼피라든지 뭐 미국하고 유럽 쪽의 위시라든지 뭐 이런 마켓들 그리고 또 새로 투자하는 뭐 줌 같은 마켓 이런 마켓들이 다 모바일 기반 중심으로 나온 그런 마켓들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앞으로는 모바일 기반의 마켓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마켓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이 검색엔진 제작과 노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제품이 하나가 올라가면은요, 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 이 판매 페이지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에서는. 똑같은 정보에서는
이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제품을 팔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덜셀러나 뉴셀러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제품은 솔드 바이 AKDP라는 분이 이 박스, 판매 페이지 박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게 지금 한국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분이 캘리포니아 같은데요. 캘리포니아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이 지금 현재 요거를 바이박스라고 합니다. 바이박스. 이 여기서 일단 요 페이지에서 바로 구매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AKDP라는 분, 요 판매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파는 다른 셀러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어덜 셀러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어덜 셀러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어덜 셀러들이요.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 페이지는 이거 하나로 공유가 되는 거고요. 이걸 팔고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판권에 대해서는 이 브랜드 판권자가 나만 팔겠다라고 하면 다른 셀러가 못 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브랜드 제품 판매 시 지금 민정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브랜드 제품 판매 시 지재권 위반으로 신고를 안 먹느냐.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브랜드 이제 권한자가 이걸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브랜드 입장에서는요. 우리 브랜드를 취급해주는 판매자가 많을수록 우리 브랜드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 회사 대표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남들이 못 팔게 막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유롭게 팔도록 놔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브랜드마다 약간 다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일부 한국 브랜드들이 일반 셀러, 개인 셀러나 일반 어떤 유통 셀러들이 판매를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페이지는 다른 셀러가 취급하는 걸 안 막아놓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 브랜드 회사는. 그래서 이렇게 안 막아놨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판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예 못 팔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이베이하고 아마존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이베이에서는 이 판매자가 21명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베이에서는 판매 페이지가 21개가 존재합니다. 21개가 존재하고요. 아마존에서는 21명이 이 제품 똑같은 제품을 취급을 하더라도요. 이 판매 페이지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 21명의 어떤 사업자가 취급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이베이에서는 21개의 판매 페이지가 나오고 이 21개의 판매 페이지가 노출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노출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페이지는 하나만 존재하고 이 판매 페이지 하나 요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바이박스를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바이박스를 가져가는 것은 고객 평가나 판매량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아마존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바이박스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런 바이박스 자체를 내가 차지하고자 하다 보니까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제 내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 브랜드 상품을 경쟁력 있게 마케팅을 해서 어떤 상위 노출하거나 판매를 시킬 수 있는 또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는 이제 이 광고비가 필수적 캠페인이나 스폰서드 광고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프로페셔널한 마켓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 매출 파워, 소비자 파워가 최고인 마켓입니다. 1등인 마켓입니다. 다만 여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마켓이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하려면 좀 많은 자본금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브랜드까지 내고 들어갔을 때가 성산이 있고요. 또 경쟁력 있는 아이템, 뭐 가격 경쟁 같은 것들이 좀 심화되어 있는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고 자본금을 투자할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사업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마켓입니다. 왜?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마켓이거든요. 다만 그렇게 상위 노출시키고 마케팅을 하고 나의 바이박스를 가지고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떤 형태나 또는 이렇게 인기 있는 아이템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식 라인이나 이런 걸 가졌을 때가 유리한 마켓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베이라는 마켓은 조금 다릅니다. 색깔이. 이베이라는 마켓은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걸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를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아이템을 검색을 해볼까요? 그냥 똑같이 제가 같은 아이템을 검색을 했는데요. 같은 아이템을 검색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아이템에 대한 페이지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참 재밌는 거는, 이베이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선스크린이라는 키워드를 안 치고 선크림이라는 키워드를 치는 한국 셀러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를 선크림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선스크림으로 검색하는 화면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선크림으로도 한번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선크림으로도 나오면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나오는 아이템들이. 아까 안 보이던 아이템들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한국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 선스크린 키워드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 때도 몇 번 얘기했고, 컨퍼런스에도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똑같은 아이템, 금방 봤던 똑같은 아이템 여기서도 보여지네요. 자작나무, 수분크림, 수분 선크림 똑같은 아이템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보시면 판매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선스크린 키워드를 친 게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검색에서도 좀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거죠. 이런 똑같은 아이템들이 이미지도 다르고, 이미지 약간 다른데, 이 똑같은 아이템 페이지가 따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페이지가 따로. 그래서 만약에 20명이 올린다라면 20개의 페이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에 뭐 예를 들어서 미샤 비비크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제품을 검색을 하다 보면은요. 가격을 좀 더 비싸게 파는데도 이베이에서는 더 잘 파는 셀러가 있고 가격을 좀 더 낮게 파는데도 이베이에서는 오히려 좀 안 팔리는 그런 아이템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는 아이템들은 좀 굉장히 좀 핫한 아이템들, 최근에 제가 연말이 들어오면서 좀 의도치 못하는데 페이지에서 좀 잘 팔리는 한국 셀러들 아이템을 좀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여기 스택 게시판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해외 온라인을 판매를 한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이템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한국 관련된 키워드 중에 이제 최고의 매출을 치고 있는 키워드는 뭐 삼성입니다. 삼성. 예, 삼성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이제 10월 17일 기준 삼성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베이 기준입니다. 이베이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이베이에서 매출이 나왔나 하니까 3천만 달러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3천만 달러입니다. 지금 그래서 3,300만 달러인데요.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씁쓸한 것은 이 삼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대부분의 셀러가 해외 셀러들이었습니다. 해외 셀러들이 이제 이 아마존이나 이베이 마켓에서 엄청난 매출을 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한국 셀러가 취급하는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해외 셀러가 취급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이제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이제 이 대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셀러가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LG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또 한국 셀러들이 또 많이 팔고 있는 제품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 셀러나 일반 해외 판매자들이 최근에 좀 잘 팔았던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템은 플레이스테이션 5에 나왔던 게임팩이나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인 것 같아요. 요게 언제 출시가 됐냐면 요 아이템이요. 출시가 된 게 9월 16일 날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한 달 판 겁니다. 한 달. 딱 한 달 팔았는데요. 217불짜리 아이템을 54개를 팔았습니다.
천만 원 이상 요 페이지에서 판 거죠. 천만 원 이상 페이지를 팔았는데요. 이게 지금 판매된 금액이 29만 원대 정도로 팔렸는데요. 29만 원대 정도로 팔렸는데, 요 아이템이 지금 현재 온라인 단가를 보면은, 요게 참 재밌는 게 며칠 사이로 2만 원이 올라갔어요. 제가 처음 검색했을 때 15만 원대였는데, 지금 최저가가 17만 9천 원, 18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어쨌든 18만 원짜리 지금 현재 가격 저분이 처음 저렇게 팔 때 15만 원대였습니다. 15만 원대에 15만 약 16만 원 정도의 아이템이 물론 이분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6만 원에 갖고 와서 29만 원에 팔았고요. 29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고요. 그게 요 페이지에서만 한 달에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판매를 가져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여드린 건 상징적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핫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4에 관련된 그 한글판이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한 한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보니까는요. 온라인 최저가에 사서 또 해외로 팔 수 있는 제품들이 군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 그냥 단가 좀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판매자인데요. 이분은 한국 경기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로케이티드인이 경기도로 나오는데 이분이 판매를 하고 있는 다른 아이템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팔고 있습니다. 요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이 아이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육개장을 파나 싶었는데 육개장이 아니고 갤럭시 버즈를 이렇게 보관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관하는 거. 육개장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갤럭시 버즈 상품을 이렇게 보관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관하는 걸 팔고 있더라고요. 아이템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파는 것들 보면 한국 온라인에서 구한 것들 또 한국에서 이제 파는 것들 제품들을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관련된 것들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코리안 버전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코리안 버전도 많이 취급, 인형도 팔고 있고요. 요런 어떤 다양한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요런 다양한 것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플레이스테이션 관련된 것도 많이 팔고 있고요. 요런 뭐 액세서리도 팔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셀러나 이렇게 좀 하시는 그렇다고 이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은 이렇게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판매를 했던 셀러는 아닙니다.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했던 셀러는 아닌데요. 지금 이제 해외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제품을 준비해서 놓고 찍고 근데 이제 해외 온라인으로 팔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5.9불인데 배송비를 뭐 만 몇천을 받는다. 이런 경우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가다 보니까 이제 가격보다 배송비가 비싼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가 판매를 하는 제품보다 이런 배송비가 더 비싸면 그 제품이 과연 팔릴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사항을 많이 갖는데요. 전 세계에 이제 소비자가 국내 시장보다는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소비자들 군 같은 경우에는 국제 배송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오는 제품, 오히려 한국에 있는 제품이 안 올라와서 못 사는 제품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올려만 놓으면 그래도 판매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3천만 명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3천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0.1%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몇억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똑같은 0.1%가 관심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비자가 단위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국내에서 100명이 관심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치면 해외 시장으로 가버리면은 뭐, 뭐 몇천 명이 관심 있는 아이템이 돼버리는 겁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달라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는 소수의 인원, 뭐 100명, 200명이 관심 있는 아이템인데 이걸 온라인 판매 아이템으로 좋을까라고 친다라면 국내 시장에서 이게 좋지가 않은 거죠.
좋지가 않은 거죠. 일부 소비자밖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뭐 한 500명, 1000명이 관심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하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 1000명이 관심이 있는 아이템을 해외 시장으로 가져가고 가버리면 몇만 명이 관심이 있는 아이템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시장의 규모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건이 거래가 일어나고 판매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좀 차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보다 이분은 조금 더 먼저 공략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이분도 매출을 굉장히 많이 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한국 셀러분이 이렇게 올려서 매출을 많이 치는 거 정말 너무 응원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파는 어떤 그런 셀러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좀 찾아낸 그런 어떤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같은 계열이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계열이라서 요거 패스하고요. 요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국내 온라인 요게 보니까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해서 측정기 같은 건데요. 측정기 같은 건데요. 이게 단일 제품으로 엄청 팔렸더라고요. 판매가 엄청 됐더라고요. 이게 판매가 엄청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제품이요. 하루에 6개씩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하루에 6개씩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이 요 페이지에서만 1000만 원 이상 판매가 됐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판매가 됐는데요.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판매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셀러거든요. 이분 또 이제 한국 서울에 거주하시는 한국 셀러분인데요. 이분 또 판매하시는 아이템을 보니까요. 이분 또 판매를 하시는 아이템 보니까 2,400개 이상의 아이템을 올려놨는데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 이런 솔직히 이런 뭐 기기라고 해야 되냐 기기류 같은데 약간 좀 전문적인 기기류잖아요. 이런 전문적인 기기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는 사실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기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군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해외 시장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죠. 뭐 애터미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단계 제품인데요. 다단계 제품인데 해외로도 이런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애터미 화장품도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어떤 제조사 OEM 회사들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도 이렇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파는 걸 보면은 정말 이런 공구류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 페이지마다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취급하는 아이템류가 한 2,400개 이상을 상품을 등록해 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판매가 잘 되는 건 한 페이지에서 막 1,000만 원대가 판매되는 게 되게 또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아이템,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템들도 해외 온라인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한국 셀러들을 보니까 특히 또 최근에 매출을 엄청 잘 치는 거예요. 부러울 정도로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셀러가 해외 온라인에서 판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아이템이 아닌데 우리나라 셀러가 잘 파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하죠.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 셀러가 이제 마진을 잘 가져가는 거니까 어쨌든 외화를 벌어들이는 건데 우리나라 아이템이 아닌 해외 브랜드인데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제품들을 다시 뭐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걸로 파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재가 좀 심하고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팔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마켓을 입점하는 입장에서의 이 판매 권한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검토가 조금 진입 장벽이 아마존이 조금 높고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율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확실한 아이템이나 내 제품이나 내 브랜드가 있으면 아마존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마켓이고요. 내 아이템이 없고 뭐 다양한 아이템을 취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베이부터 매출을 올리셔서 나중에 내 브랜드로 아마존까지 진출하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나 자본금이나 상황이나 아이템 소싱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마켓을 공략하는 어떤 형태가 약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은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거 좋고요. 삼성 같은 브랜드는 해외 셀러들이 너무 많이 팔아서 제가 조금
좀 싫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닌 것을 또 해외로 잘 파는 또 한국 셀러들이 있어서 이런 걸 보면 되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아이템도 좀 보여드려 볼까요? 요것도 되게 재밌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판매가 이렇게 좀 잘 되길래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더니 이 제품이 한국에 이제 약국에서 파는 제품입니다. 요건 약국에서 파는 제품인데 약국에서 이 제품은 이제 약국마다 약간 다른데 4,000원에서 4,500원 정도만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요 약국에서 요 제품은 안티프라민 로션이라는 것을 4,000원 또는 4,500원 정도에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10,000원 정도에 팔았고요. 이 제품을 10,000원 정도에 팔았고요. 그리고 배송비를 7,800원, 그러니까 약 8,000원 정도의 배송비를 따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8,000원 정도. 근데 이제 되게 잘 팔고 있죠, 그죠? 잘 팔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템들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제품 안티프라민 이거 저는 어렸을 때 보고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보고 최근에 조사 한국 제품 중에 좀 잘 나가는 거 독특한 걸 찾다 보니까 찾았는데 이분 또 이제 되게 다양한 제품을 좀 잘 팔고 있는 그런 셀러입니다. 이런 제품도 많이 올려놨고 이거는 500ml. 요거는 100ml짜리고 이건 500ml짜리네요. 100ml짜리, 500ml짜리 이렇게 파네요. 이 안티프라민 이것도 있네요. 안티프라민. 요거는 온라인에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요 제품은. 제가 온라인에서 본 것 같아요. 캐터톱도 있고요. 이분이 그 아까 홍삼정 365로 팔았던 그분이네요. 예. 캐펜텍도 팔고 있고요. 캐터톱.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야, 이런 제품을 가지고도 매출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제품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성장 발육 텐텐 이거 어디서 온라인에서 본 제품인 것 같아요. 도르코 면도기도 팔고 있고요. 왁스도 팔고 있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들도 좀 많이 팔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지커머스 킴님이란 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의료 제품 판매 조건이 있냐? 이제 국가말로 이제 의료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조건이 좀 다른데요. 해외 온라인, 우리나라 온라인이 좀 더 급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안에서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제나 좀 법들이 좀 강화가 많이 돼 있는 편이고요. 해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의료 제품이 아니라 이게 일반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판매를 할 때 자가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도 해외에서는 일반 식품으로 취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은 그냥 취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일반 로션,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도 일반 식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는 그렇게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이베이랑 마켓에서는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국내 법보다는 해외 전자상거래 법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재밌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르베라주라는 브랜드는요, 국내에 이제 화곡동에 있는 그 대표님이 생산한 브랜드인데요. 이거 뭐 국내에서는 이름도 없는 브랜드인데 이 제품을 해외 온라인에 최초로 올린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최초로 올렸을 때는 이 제품을 이거보다 좀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단가보다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제가 이 제품을 한 1년 만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이제 화곡동 도매시장에서 그 대표님이 생산한 브랜드다 보니까 많은 셀러들도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많이 퍼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해외 최초로 11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제가 해외로 최초로 올린 브랜드였고요. 제가 최초로 취급을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제일 많이 판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제 뭐 다른 셀러가 판매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네, 그랬던 제품이고요. 지금 시계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8시 17분이 됐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못 보여드렸던 한국에서 핫한 아이템 해외 셀러들에 대한 정보도 어, 2강 때 좀 10분, 한 13분, 12분 쉬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어떤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세금 문제라든지 실제 진출하는 데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까지도 이제 특강 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휴식 취하고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